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이고 현재 시간은 9시 한 25분 정도 되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할 줄은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줄은 사람들 모두 다 예측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부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시장이 언제 돌아 나갈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과거에 이런 어떤 질병 관련한 것들이 경기를 꺾어버리거나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어떤 수요나 이런 공급들이 좀 이연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연된다고 100%다 뭐가 이렇게 그때 이연된 수요가 다 채워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경기를 꺾을 순 없다라는 생각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락할 때 50포인트, 100포인트, 또 오늘 50포인트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코스피 기준으로 200포인트를 하회한다면 최근에 일부 매도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의 종목들의 물량을 가지고 좀 무겁게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할 생각이고요. 오늘 보면 삼성전자도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전자를 볼 때 한 7만 원 정도를 좀 보긴 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어떠한 내용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실적들로 보면 삼성전자를 최근에 나온 것까지 보면 한 7만 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도 많고, 근데 지금부터 추가로 하락해서 혹시 4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을 이제 깨는 이런 구간까지 온다면 상당히 이제 싸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 삼성전자 이 정도 구간은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정도 오면 꼭 매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거의 극에 달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고민 중인 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이런 고민들은 계속 됩니다. 개인들은 사는데 왜 외국인들은 안 사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좀 사례를 좀 보면서 외국인들의 코스피에서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순매도 되다가 딱 전환되기 이전의 상황들은 뭐가 있을까를 보면 대체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꽤 많은 것으로 보면 이 현물의 수급 말고 코스피 200 선물의 수급이 먼저 이렇게 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현물이 돌아 나가는, 그리고 요 당시 때 지수가 반전되는 이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의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최근에 보면은 꽤 많은 어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것인데, 보면 작년 9월 정도에는 조금 달랐어요. 좀 달랐어요. 이때는 뭐냐면 연기금들만 계속 사는 장이었었고 외국인들은 잘 안 샀죠. 근데 지수는 갔었던. 그러니까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서 우리 지수가 움직인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많은 확률로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와 오른쪽에 선물, 현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요 언저리에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를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치고 나왔고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는 그렇죠. 여기를 깨고 내려갈 정도라면 이거는 수급의 과매도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어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보면 거의 다 왔습니다. 과매도 구간까지. 만약에 실제로 더 매도를 하더라도 5천억 정도 남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연기금들은 계속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하방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외국인 선물 순매수를 보면 돌아섰죠. 예, 돌아섰습니다. 이 중요한 과매도 구간을 먼저 찍고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좀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의 어떤 현선물의 수급의 어떤 순서를 보면서 혹시 지수가 변곡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고 또 하나 좀 더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이 두 개를 같이 볼 때의 수치를 이렇게 보면 요 당시 때 이렇게 그렇죠? 요 당시 때에 한 4번 정도 과매도 그 수급의 어떤 과매도를 찍고 시장과 함께 반전됐던 구간들이거든요. 요때를 제가 코스피 지수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보면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코스피를 보면 언제였었냐면 요 당시 때 확 발작했을 때 요 당시 때였고 그 다음에 요 당시 때 그리고 요 당시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당시 때였고 요 때는 연기금들이 수급이 쭉 이렇게 올려주는 요 장세였었고요. 요런 장세 때 시장의 어떤 변곡점들을 만들었었거든요. 외국인 현선물 20일 누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외국인 현선물 20일 누적으로 보면 벌써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작은 어떤 변동성들은 충분히 있겠지만 시장은 하방이 이제 견고해졌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이것대로 뭐 시장이 움직이면 뭐 너무 시장이 쉬운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구간 코스피로 봤을 때 2050포인트는 비중 확대 기회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기에 매우 좋은 구간이고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빠져서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좀 더 하락해 준다면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최근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3번 분할 매수로 오늘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00포인트를 만약에 지수가 깬다면 최근에 매도한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의 물량을 좀 무겁게 실을 생각이에요. 무겁게 실고 코로나가 뭐라고 할까요? 발생하기 이전 정도로 주가가 돌아준다면 그때 무겁게 실었던 거 좀 덜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래 방향대로 그냥 내비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의 어떤 변곡점이 온 것 같다라고 확실히 보여지고요. 다만 며칠 동안의 어떤 변동성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바로 지금 내일이 2월 말이고 이제 곧 3월이 됐을 때 어떤 수출 어떤 현황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뭐 안 좋겠죠. 안 좋겠지만 시장은 좀 반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이 확진자의 어떤 수,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의 자료들은 일단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은 어떤 좀 표준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관련한 이 확진자 수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어떤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시장은 자신감 있게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그동안에 한국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과거 일본 사례를 보면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IT라든지 한국 반도체 부품 뭐 이런 것들이 강세의 기회를 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연되는 어떤 수요나 공급들이 100% 나중에 다 이렇게 채워지진 않겠지만 오히려 시장의 어떤 높은 PER에 그러니까 어떤 고평가 어떤 영역에 있던 것들을 조금 숨을 죽여주는 그래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비중 확대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좀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반도체 주식이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할 기회가 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수 ETF를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그냥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고 한 번에 이렇게 탁 건다는 건 아니에요.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중국처럼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뭐 몇 달이라도 지나서 반드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지수가 회복된다면 충분히 기다릴 의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겁먹진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공포의 어떤 이런 뉴스는 와 주식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진 마세요. 주식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뉴스보다도. 아마 뉴스는 최근에 경쟁하듯이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 관련한 것도 내용 보면 예전에 세월호 때처럼 너무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뉴스가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공포 구간은 지났다. 변동성 지수도 극에 달았고 환율도 이거를 뚫고 올라갈 정도. 어차피 이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뚫고 올라갈 어떤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극에 왔다. 반전을 조심스럽게 기다려보고 좀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좀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